할머니가 3억 있으면요. 제가 은행장 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의 비웃음이 은행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할머니는 그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단 15분 후 이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그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평범해 보였던 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초입,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그 할머니는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초라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몸의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한 넓은 로비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보더니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겨갔어요. 아마 제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아이고 냄새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3번 창구.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며 걸어갔지만 고개는 당당히 들었어요. 창구 직원의 이름표에는 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제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말투부터 달랐어요. 옆 창구에선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저에게만 귀찮다는 투였죠. 의자에 앉으려는데 어서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억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푸아. 박수연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3억 원이요? 할머니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창구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신한은행 강남 지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 아니라고요. 제 통장을 받아들더니 마치 쓰레기를 만지는 표정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비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 98만 원.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98만 원을 3억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 쓰세요. 로비 전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을 쳤어요. 또 다른 계좌요? 할머니,
계좌 여러 개 있다고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착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번호를 말했지만 박수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구청 가세요.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정식으로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확인도 하지 않다니요. 계좌번호를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박수연이 더욱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름표엔 강민석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수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지점장님, 이 할머니가 3억 원 인출하겠다고 우기세요. 통장엔 98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강민석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가 제 앞으로 왔어요. 어르신, 혹시 드실 약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3억 원을 인출하러 왔어요. 강민석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생활이 어려우시면 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고요? 집 주소 기억하세요?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이었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하나둘씩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어떤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처음의 가식적인 친절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세요.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더욱 창피했습니다. 박수연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세요. 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제발 계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젊은 직원이 강민석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경비를 부르자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비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박수영과 강민석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시퀀스 4 조용한 준비. 네네, 언제든지 오세요. 돈 가져오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박수연이 비웃었습니다.
강민석도 코웃음을 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말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소리들을 가슴에 새기며 은행을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은행 밖 벤치에 앉았어요. 뒤돌아보니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불쌍한 할머니라고 동정하고 있겠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연락을 하기엔 충분했어요. 전화번호부를 찾아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최서윤. 제 비서였죠. 두 번째 신호음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서윤아, 지금 어디 있니?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신한은행 강남지점 앞으로 와줘. 빨리.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야. 최대한 빨리 와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은행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선 아직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박수영과 강민석은 아마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한은행 본점 윗선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십니까? 저 이순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사장님, 혹시 신한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4,800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신한은행 강남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장하는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직접 와보시죠.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저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최서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차가 은행 앞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최서윤이 내렸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초라한 할머니에게 정장 입은 여자가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서윤아, 이제 진짜 쇼가 시작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신한은행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시간이었어요. 최서윤과 함께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장을 말수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초라한 할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 고객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누구지?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최서윤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업무이신지요? 안내 직원이 물어보려는데 최서윤이 명함을 건넸어요. 대성그룹 최서윤 비서실장입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초도 안 되어서 강민석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서 오세요. 대성그룹 비서실장님이시라고요. 강민석이 최서윤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최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대성그룹 이순희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박수연도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최서윤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1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4,8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고객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4,800억 원? 그 할머니가, 아까 그분이?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수연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박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3억 있으면 은행장이 된다고 했나요? 박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4,800억이면 어떻게 되죠? 제 질문에 박수연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민석 지점장은 이미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모든 예치금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겠다고 통보해줘. 네, 알겠습니다. 최서윤이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4,800억 원 전액, 모든 거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4,800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수연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그때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자기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4,800억을 빼신다면서요? 그럼 이 은행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런 큰 손이 돈을 다 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고객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인출해야겠어. 이 은행 위험할 것 같아. 맞아. 빨리 빼자.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강민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고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안전하다고요? 그럼 왜 저분이 4,800억을 다 빼가는 거예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부자가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인출할게요. 나도 전액 인출이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강민석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주세요. 정말 안전합니다. 강민석이 애원했지만 고객들의 인출 행렬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면 왜 저 할머니를, 아니,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고객을 저렇게 무시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이제 큰 고객마저 떠나간다니.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박수연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쳤어요. 다 제가 망쳤어요. 박수연의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박수연이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 진짜 망하는 것 같아. 빨리 빼자. 저기 직원도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가 봐. 4,800억 빠지면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때 은행 본점에서 급히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행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모든 거래를 종료합니다. 최서윤이 처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모든 예치금 이체 승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진짜 다 빼는 거야? 우리도 빨리 빼자. 이 은행 이제 망했어.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모두 인출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박수영과 강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강민석이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아까줬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죠. 저는 박수연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박수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네요. 저는 최서윤과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에선 여전히 고객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 신한은행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해당 지점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성그룹이 4,800억 원을 타 은행으로 이체하면서 시작된 고객 이탈 현상으로 뉴스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실제로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신한은행 측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서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신한은행 김행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행장이? 네,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는데요.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엔 신한은행 강남지점 앞에 몰려든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박수연 직원과 강민석 지점장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박수연과 강민석은 파면당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수연이었어요.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연은 처음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평소 옷차림에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어요. 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박수연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용서는 평생을 남기죠. 박수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박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어요. 그 카페의 커피는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박수연이 정성을 다해 내린 것 같았어요.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제 말에 박수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연이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요. 며칠 후 들은 소식으로는 박수연이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손님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단골 손님들은 박수연의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강민석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진짜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수영과 강민석이 진짜로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게 4,800억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어요. 박수영과 강민석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 존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